예, 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원칙적으로 7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23회 그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뭐 깨알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이제 과거에 사법 시험을 뭐 합격했으면 좋겠지만 물론 합격은 못했지만 제가 좀 말이 좀 꼬이네요. 제가 급히 왔거든요. 지금 딱 시간 되자마자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건 몰라도요 법리만큼은 그 어떤 분보다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교재는 1차 교재로 이제 핵심소송 노동법 되어 있고 개괄식 문제집이 있고 2차 교재로 기본서 그리고 판례집 사례집 모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보면요 노동법이 양이 많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동법이 양이 많은 게 아니라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과목과 좀 틀립니다. 우리가 2차 베이스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쟁수법이 있는데 올해 행정쟁수법이 폭탄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행정쟁수법은 양은 적은데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강사님들은 예시답을 암기하다 보니까 조금만 응용해도 힘들어요. 근데 분량은 행정쟁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상대 과목으로 가시면 경영학과 있잖아요. 읽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거를 답안지로 현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만만한 과목이 경영조직인데 경영조직은 양이 좀 많아요.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가서 노동법은 어떻게 되느냐? 노동법은요 다른 법에 틀려가지고 실체법입니다. 행정법은 우리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어떠한 권리 구조를 해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수가 쉬워요. 근데 노동법은요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둘이 다투는데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읽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문장력이 제일 필요한 과목이 노동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를 하셔가지고요 노동법을 고득점 하기는 어렵고 실제 논술력이 있어야 노동법은 고득점이 되세요. 그래서 공부하는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서로 법률 규정,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걸 마인드를 해서 어떤 사실관계에서 뭐가 주제가 되는지 논점 흐름을 잡기 위해서 판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무리로 실제 문제에 맞춰가지고 논점 정리나 사안 검토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패턴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최소한 3회독 이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공부 패턴이. 근데 출제 경향을 보시면요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어떤 판례들은 다시 안 나옵니다. 쉽게 최신 판례 위주로 좀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패턴만 잘 잡고 판례만 확실하게 잡으시면은 노동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B5 그 책으로 봤을 때 노1, 노2가 각각 2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총 400페이지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노동법이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요. 간단히 치시면 일단 1차 같은 경우에는 법 조문하고 판례 결론만 알면 되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음표를 적어야 돼요. 물음표. 왜를 잘 써야 노동법은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판례의 어떤 근거를 도출하시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법은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법조문이 원칙이 있으면 단서 예외가 있어요. 판례도 마찬가지로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때 꼭 더요. 그리고 답안 쓸 때는 법률 규정이 있고요 그 법률 규정을 보충하는 판례 내용이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불이익하게 우리가 회사에서 그만두게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다퉈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옳고 그른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이제 근로기법 23조 제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이 정당한 이유 개념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이게 또 뭐야 모르잖아요. 판단 기준을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풀 때는요 주어진 사실관계를 여기에 있는 뭐 사후 목적이나 성격, 사업장, 여건 이런 것들을 다 1대1로 대입해서 법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경영학과 과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영학과 과목도 응용 과목이지만 일단 암기가 되면 답안지 작성이 됩니다. 근데 노동법은요 암기가 됐다 해서 답안지 작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논점 정리하고 사안 검토를 뽑는 논술력이 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개별적인 이제 공부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전업으로 공부하신 도 있고 직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팔이 좀 안 좋아요. 왜? 운동을 안 하니까 팔이 조금 이게 결이더라고요.
운동하신 분들은 잘 하시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 얼마 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시점부터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두뇌 활동을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니까 합격을 했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차라리 보시려면요. 불합격 수기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니까 위험 요소가 있어서 좀 합격권에서 떨어지더라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베이스는 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단기간 합격하시려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즘에는 여러분들 1년 안에 생독을 합격하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독을 합격하시려면 여러분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1차 커리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30% 조금 넘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2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에 7, 8월에 1차 커리를 안 드신 분들이 지금 연기 때 처음 우리가 커리를 들어가시다 하시면 2차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평일반이다. 주말은 빼가지고요. 1차를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돼가지고 여러분들 1차 준비한다. 그러면 1차 불합격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 강의 특징은 짧게 치겠습니다. 일단 체계적인 일을 통한 리걸 마인드 형성인데요. 저 솔직히 말하면 책 덮고요. 책 덮고 전체 범위 제가 강의가 가능합니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판례도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지엽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인 큰 얼개 계율을 먼저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판서를 전자칠판으로 제가 판서하는 내용들을요 전자칠판으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한글 파일 스크립트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구조화된 어떤 문장으로 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이것도 이제 제가 서브노트 자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데 에코 학습법.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판례 암기하라면 암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두 문자를 좀 말씀드려요. 정당 유하면은 제가 이제 사고 개근 책 해가지고 책을 샀으면 매일매일 공부를 해라. 이렇게 두 문자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판단 기조들은 이제 목성여지 동경 밑에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연기 읽을 때는 이렇게 판례들을 에코학습법을 해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속으로라도 후창하면서 암기하는 시간을 좀 최대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번호를 열람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되셨다. 그러면요. 저는 주의가 이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것들은요.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전화로 보통 상담을 합니다. 문자 상담은요. OX밖에 안 돼요. 아니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복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저는 만일에 문자를 주신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